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8월 11일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좀 한 말씀 드려봐야 되겠고, 대문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그 대통령실의 그 수회에 대한 대응, 그 어떤 난맥상이 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언론에서 상당히 소상히 다루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또 뭐 다른 유튜브에도 다루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를 영상으로 만들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대문 사진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자. 그래서 영상까지 또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지도자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선, 지도자의 역할, 국민이 지도자를 볼 때, 그러니까 국민과 지도자의 관계라는 부분이 각 나라마다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시간이 가면서 우리 동양 쪽의 과거의 생각들을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국민과 지도자가 가지는 관계가 상당히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에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가 안 오면 그 왕의 잘못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왕이 기우제를 지내죠. 나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그런 일에서 자연재해가 생기면은 왕을 비난하게 되죠. 그건 뭐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임을 먼저 느꼈던 거죠. 지도자라는 사람은. 자, 그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왕조 사회는 끝나고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 민주사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SNS와 이런 거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각각의 개인이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진, 그래서 1인 지도체제를 보완하는 또는 상황이 바뀌는 그 새로운 정치 체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역사적 전통이 미래 세상에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미래 세상에 되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 또 저한테는 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시간 순대로. 그래서 여기는 저의 추측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막무가내식 발언을 봤을 때 제 말이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상당히 가깝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한번 더 이렇게 깊이 파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자, 8월 8일 퇴근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퇴근을 했다는 데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깜짝 놀랐던 거는 이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이 말할 당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퇴근 시간을 정확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의혹이 들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양치기 소년과 같은 것이라서 이전에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가 드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퇴근을 오히려 일찍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여러 대가 움직여야 되고 비가 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가면은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집에 가는데. 그래서 되려 일찍 퇴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많은 비가 예보가 됐지만 비는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퇴근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깥에 사저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퇴근할 수 있다. 그 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변명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들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핵심은 자, 퇴근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 다른 분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아스초동 아파트에 갔다. 근데 상황이 심각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나왔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중앙재난 뭐 대책 상황실 같은 게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전국의 정보를 탁 받고 집산하고 모아서 결정을 내려서 관계부처 그 핵심 인력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빨리 전파하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시간 1분 1초를 빨리 하는 것 때문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재산 수십억 수백억이 무너질 댐이 안 무너지고 죽을 사람이 안 죽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거기에 들러서 격려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안 나타나는 것을 굳이 설명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경호와 의전을 받아서 나가면 현장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봐요. 첫째, 왜냐? 그러면 과거 대통령들 대부분 이런 행동을 취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바보고 그때마다 현장 관리자들이 힘들었다? 예? 전혀 지지를 못 받고 대통령이 있는 게 도움이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본인들도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얼버무리는 과정에서 지나친 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층부만 바뀐 것이지 실무 최상층까지는 이전 정부에서 이런 경험을 계속 누적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현장에 등장하는 그런 수순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가 올라왔을 거예요. 충분히. 이 정도면 대통령이 나오셔야 된다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나올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나왔다. 이런 결과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다.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봐야 돼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사저에 있잖아요. 사저에 있고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이 고립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갑자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용산 쪽에 대공 방어막, 남산이나 이런 것이 청와대만큼 구축이 안 돼 있어요. 벙커만 구축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북한의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게 날라올 때 방어력이 지금 제한된 상황이에요. 용산만 하더라도 빨리 좀 구축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군부대가 옮기고 군 기지를 새로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될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안전이 벌써 취약한 상태예요. 기존 청와대보다. 더군다나 이제는 사저까지 가 있기 때문에 사저는 큰 빌딩이죠. 지금 강남의 한가운데 있고 거기는 용산보다도 더 취약한 곳이에요. 예. 요즘은 전자기술이 발전해서 북한의 눈먼 미사일이라도 우리한테 정말 악한 마음을 먹고 몇 발 날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죠? 미사일에 그 아파트가 맞는 장면. 그런 게 연출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고립될 수 있어요. 수해 때문에.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나올 상황이 못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 그들의 억지를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전화 지시와 대면 지시의 차이는 없어. 대통령이 있는 곳이고 상황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출근을 왜 합니까? 집에서 다 하면 되지. 예. 그리고 뭐 지하 벙커 같은 게 왜 필요해요? 종합 상황실,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거는 전국에 뭐 200 몇십 개 시군구에 바로 직통으로 연락이 된다고 그래요. 예. 서초동 자택에서는 그렇게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주위에 핵심 참모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의견도 묻고 받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의정과 지휘 통제 효율성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 정부에서 청와대 옮긴다고 했을 때 그래 뭐 구조 옮기자 그러면 옮기시오. 그런데 지하 벙커 같은 거는 좀 놔두시오. 여차하면 여기 와서 써야 되고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지만은 그 청와대 발의를 드리길 거부했잖아요. 저도 청와대 옮기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대신 준비와 공감을 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 들어가고 공사를 시작하고 준비되면 가는 게 맞았어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 이전 자체를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옛날 총독 관제가 있던 자리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외세에 두목이 살던 자리인데 우리가 그걸 물려받아 살았던 거거든요. 편의로. 그 앞에는 중앙층이 거너머에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절차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너무 많은 빈틈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위기 관리 대응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의 안전에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뭐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우리한테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 있죠. 박근혜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때 그런 말을 다시 재탕해서 써먹는다는 자체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아주 낮게 보고 있다. 그런 괘씸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예. 자, 이런 말을 해요. 또 대통령이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요? 사고를 컨트롤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나요? 이거 참 건방진 발언이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답변을 깔끔하게 해주려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NSC 회의를 하죠. 그죠? 다 모여가지고. 첫 번째 안 했다가 윤 대통령 취임하고 첫 번째 어떤 식으로든지 뭐 여러 가지도 또 이야기했습니다는 못했죠. 근데 두 번째부터는 제깍제깍 했죠. 자, 그러면 금년만 해도 19번이나 미사일을 쐈는데 그때마다 NSC는 왜 합니까?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회의만 했는데 그 답을 먼저 해보시라고 이 강성규 수석에게 물어봐야 돼요. 혹시나 만에 하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급박하게 모여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하늘에다가 이 가뭄이 들은 게, 이 홍수가 들은 게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왕이 신전에 가서 비는 거잖아요. 그런 게 현대판이에요. 이런 회의나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안 해가지고 뭐 잘못된 거 있나? 만에 하나 잘못된 걸 방비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고 그 수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난 대통령이 아니다. 예. 하늘이 그랬지 내가 그랬냐? 하늘을 고소해라. 그럼 내가 하늘을 따져볼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정말 비슷해요. 대통령실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게 된 데는 이 언급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미 밖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혼자서 결정을 내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번 국정상황실장이었죠. 지난번 정부에서 얘기했죠. 거기서 뭐 전화로 다 했다는데 내린 지시가 뭐냐?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출근 시간 늦춰준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주 잘 지적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인데 국가 위기 재난 상황에서 더 바빠져야 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예? 전쟁이 났는데 휴가 간 군인들한테 돌아오라고 해야지 휴가를 연장해 주는 꼴이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과연 이런 지시를 내리기 전에 또는 이 지시를 내리는 현장에 주위의 경험 많은 여러 번의 유사한 경험을 했던 공무원들이 있더라면 그리고 그들과 의견을 교류를 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지시는 못 내려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들 오랜 경험을 가지고 20, 30년 몸담한 이런 관련된 일을 했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지시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자, 그 다음 8월 9일로 이제 일로 넘어오면 관악구 이제 반지하 참사 현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됐었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퇴근길에 이미 보니까 침수가 심하더라. 저는 이해해요. 뭐 퇴근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문제가 본격화됐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그러면 다시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건 말을 보면은 본인이 비가 많이 와서 나가기 싫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까지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런 재해에 서울 시내에서 단지 출퇴근길이 너무나 혼잡하더라.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도 출퇴근 시간을 늦춰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자.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상자가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새벽 3시까지 일을 했다는데 그런 억측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죠. 예,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어느 나라 국민보다 이때 대통령이 저의 잘못입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잘못한 게 없는가? 예, 내가 혹시 부족한 게 없나? 예. 스스로한테 문제를 찾는 것이 스스로한테서 잘못을 찾아보는 것이 지도자의 미덕으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평생 수천 년 동안 살아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국가들이 수명이 길어요. 뭐 신라 1000년, 뭐 고려도 500년 가까이 450년 정도 되죠. 예, 조선도 500년 이상 갔잖아요.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한 정권이 오래 갔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왕이 할 바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과는 너무나 먼 방식이죠. 예. 제가 20대 초반에 객지 생활을 하면서 하숙 생활을 했어요. 그때 반지하 방에 살았고, 그때가 80년대 말쯤 될 거예요. 홍수가 났어요. 수해가 나가지고 제 반지하 방이 잠기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서서히 잠겼기 때문에 가구도 옮기고 위층으로 이동하는 데는 뭐 안전에는 지장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골목에 있던 전부 다 반지하가 하숙방들이었는데 그게 다 잠겼어요. 예. 그 골목을 하루 종일 못 다녔어요. 깊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사망을 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 이제 일가족이 사망을 하는데 방범창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수가 있어요. 이게 천천히 차오르면서 조그만 공간으로 계속 구조를 요청을 했겠죠. 예. 어느 한순간에 탁 절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도움의 손길만 있어서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11년 전에 저기 어디야 서울 서초 우면산에 산사태가 그때 남쪽으로 났을 때 전원마을이 그때 산사태 잠겼거든요. 그때도 지하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서 겨우 탈출한 경우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도구를 가져와서 그 방범창을 이렇게 좀 뜯어내가지고 그 사이로 빠져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길이 거기 가지는 못했을까? 그런데 한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다 그래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의 조회수가 200만 조회수가 된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낮은 지지율 때문에 고민하다가 휴가 갔다 와서 심기일전하겠다는데 그 주에 발생한 일이 이런 건데 이런 말을 던져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건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 증명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말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 제3국에서 대통령을 빌려온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아주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예. 자, 그러고 나서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낮에 그 관악구에 그 사고 현장을 갔다 와서 밤에는 용산에서 집에 안 가고 이게 밤 10시 몇 분까지 그 지하 벙커에 내려가 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화상 회의를. 예. 그래서 그러지 못했던 8월 8일에 했던 앞에 그 뭐 여러 가지 변명들을 달았죠. 그 대통령실에서. 또 그 말들을 다 무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이런 모습도 보였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여기 뭐 내용을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옹벽 붕괴 현장도 가고 이날 관련된 회의를 2개를 이제 주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또 문제가 생겨요. 제가 봤을 때는 지적하지 않는데 슬쩍 지나간 거지만 저한테는 큰 문제로 보여요. 특히 재난 관리란 측면에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날은 또 용산 대신에 광화문 서울 정부청사로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회의를 주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거의 청와대실 직원이나 관련자들이 용산에 가서 회의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래서 그 뒤늦게 대통령이 지금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에 있다는 걸 알고 급히 지금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다는 내용을 지금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시간이 곧 사람의 목숨이고, 시간이 곧 국민의 재산과 같은 그런 재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의 장소까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용산에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회의를 하게 되면
긴장이 바짝 돼 있는 상태일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이 갑자기 앞에 실수를 했구나, 제대로 해야지 하고 움직이는 마당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을 했던 고위공직자들이 긴장이 바짝 돼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회의 장소를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죠. 안 알려준 거죠. 안 알려준 것이고, 그 회의 장소 결정이, 즉 용산 대신 오늘은 광화문으로 출근할 거라는 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모들도 모르는 상태로. 그리고 그걸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가 그걸 바꿔놓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바꿨는지 모르겠죠. 오늘 이쪽으로 출근합시다, 이렇게. 예. 이거는 완전히 난맥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예. 자, 군이 적의 침입을 받고 지휘관이 우리 첫 번째 결집 장소는 여기야. 내일은 여기서 모이기로 해. 그래 놓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새로운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은 그 장소를 모르고 아직 통제가 안 돼 있고, 자기의 목숨은 우리끼리의 협력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인데, 군 작전 상황에서 탄약이나 보급이나 화력 지원이나. 근데 지휘부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하나, 그렇게 하면은 그 현장에 안 나타났다는 거, 의전 때문에 안 왔다? 그러면 사단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단이 전투가 발생했는데 현장에 안 나가고 지휘소에 안 나가고 나는 관사에 있을 거야 라고 갔다. 똑같죠. 전화로 다 지시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말하는 게. 예. 그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순간순간 재치를 발휘해서. 그래서 제가 쭉 모은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럼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얼기설기 붙여놨는 건지, 얼마나 면피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 스토리를 다 모을 수 있는 힘이 없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말한다는 자체가 엄청 언짢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회의실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공지도 안 하고 집에서 출근하면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결정도 안 돼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용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때는 용산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다양한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모이는 거예요. 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이게 또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겠나요? 말이 참 단어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나고 이걸로 비난을 받았잖아요. 이때가 참 뱉은 말로. 그러면 이 사안을 다루는데 신중해야 되는데, 자,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다, 홍보를 하자, 그래서 막 잘해주고 만들어 오라고 했겠죠. 그게 홍보 문건이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잖아요. 이 구멍 안에서 아주 비참하게 고통 속에서, 예? 마지막 순간이 뭐 길게는 1시간, 짧게는 최소한 수십 분간 고통을 받으면서 목이 다 쉬어가면서 힘없는 노인네하고 여자를 포함한 가족이 죽은 거잖아요. 몸도 성치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한 거잖아요.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딱 봤을 때 뭔 생각이 나느냐면 그 고통이 떠오르거든요. 고통이 떠올라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홀령들이 머물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도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 곳에는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뭔가를 조심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 나쁜 거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은 즉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너무 마음이 아팠고 스스로한테 꾸짖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예? 비슷한 일이 생기게 하지 말자. 꼭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자. 왜냐, 우리는 우리니까. 그래서 돌이라도 하나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거든요. 이건 아니죠. 그 사람이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용산 정부종합청사 회의 장소 몰라서 우왕좌왕한 거에 연장선상이자 확인판이에요. 홍보팀에서 전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예쁜 사진 골라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 밑에 이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홍보팀에서 만들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위에 검토를 하는 사람들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회의 시간, 회의 장소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을 통치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고 자세예요. 그런데 나라의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신속하고 의지가 굳습니까? 돌파해내죠. 그런데 국민의 안전에 상관이 되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그런 부분이죠. 이 땅에 있었던 여러 역사가 길었던 그 나라들의 왕이 자신의 권력 유지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다 알죠. 예. 국민들 이렇게까지 어루만지지 않았다면은 그 왕조의 수명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짧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이런 마음 자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이런 천재를 인재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기록적인 폭우로 기본적으로 발생한 일이잖아요. 자, 그것을 인재로 이끌고 가는 지금 대통령실의 자세, 참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